자,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많이 손봐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요령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너무 막연해요. 자, 그럼 어떤 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기도 하고,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서나, 마찬가지죠.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서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니까, 어,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자, 이거예요. 그리고, 자, 자, 남과 다른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자 라는 거죠. 남과 다른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자.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첫 번째, 자기소개를 쓰는데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나와 연관된, 연관된 내용을 아무거나 써보는 겁니다. 아무거나 쓰는데, 대략 자기소개서가 보통 뭐 600자나 뭐 1000자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쓰되 한 3배 정도를 씁니다. 3배 정도. 처음부터 자기소개하는 글을 600자에 맞춰서 쓰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쓸 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건 지금 글을 쓰는 거잖아요. 글을. 그죠? 글은 항상 수정이 가능해요.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하는데 그냥 한 번에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글자 수에 맞춰서 한 번에 글을 완성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번 고친다 생각을 해야 돼요. 적어도 한 5번 정도는 수정이 돼야 됩니다. 5번 정도는 수정이 돼야 되고요. 이거 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앞으로 내려면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거는 거의 한 2달에서 3달 전부터 쓰기 시작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이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아무거나 쓰되, 3배 정도. 좀 너무 많으면 2배 정도. 2배를 쓴 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3배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3배 정도를 썼을 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잘 조합을 해서, 완성된 모양으로 만들기에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적을 때는 3배 정도 써야 되고요. 나와 연관된 내용, 나를 소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나, 내가 존경하는 인물,
가족, 그 다음에 또 내가 읽은 책, 그 다음에 내가 본 영화, 뭐, 그 다음에 내가 되고자 하는 꿈, 희망, 자, 이런 것들 연관 지어 가지고 많이 적는 거예요. 많이. 그랬을 때 그것들 중에서 적합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서로 연결시켜서 글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첫째는 3배 정도를 써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보통 이거 도와주잖아요. 학원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디다가 맡기기도 하죠. 그죠? 외주도 줘요, 요즘. 외주도 줘요. 자, 이런 거 다 사실은 소용없어요. 자, 이걸 써주는 사람은,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 글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을 수 있도록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도록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써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써주면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와서 면접했을 때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틀림없이 실패해요. 더구나 촉박하게 한 것들은 더 실패합니다. 글 쓴 거 보면은, 이 애가 썼는지 안 썼는지, 금방 파악해요. 그러니까 특목고 선생님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 이 글이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제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거짓이 있나 없나. 근데 이거 남이 써줬다. 그러면 절대 이것은, 통할 수가 없죠. 이 아이한테 한두 마디만 질문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아, 이거 누가 대신 써줬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대신 써주는 거는 옳지 않고요. 이렇게 적어준 것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죠. 그래서 글 써주는 선생님이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니다. 글은 내가 결국은 써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추가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진실을 써야죠. 진실을 써야 돼요.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과장이 지나쳐서 거짓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면접할 때 다 걸러져요. 네. 그래서 절대로 거짓된 얘기를 쓰면 안 된다. 사실은 이게 자기 얘기잖아요. 그죠? 학생 자기의 얘기인데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첫째는 3배를 적어라. 둘째는 스스로 써라. 스스로 쓰는 것이다. 셋째는 진실해라.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신의 주장이 있어야 돼요. 주장. 자기소개를 할 때라도 또는 책을 읽은 것을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면접할 때 이 생각이 선생님한테 갑니다. 면접하는 선생님한테 생각이 가요. 글 읽는 선생님한테 이 생각이 넘어가요. 그래서 생각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좀 잘 쓰려면 5번째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 보는 사람이 재미있어야죠. 사실은 거짓말이 있는 소설이 제일 재미있지만, 소설이 약간 현실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것이 재미까지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쓴 글이 흥미진진해야 되고요. 지루해지면 안 돼요. 지루해지는 이유는 하나 뭐냐 하면, 학생들이 글 쓴 것 중에 그 글이 지루해지는 얘기가 뭐냐 하면, 똑같은 얘기의 반복. 똑같은 얘기가 2번 이상 들어가면 안 된대요. 600이라는 글자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담는데 쓸 게 없어서 반복이 된다. 이거 안 되겠죠. 그죠? 반복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글의 맥락의 속도가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속도가 늦으면 안 돼요. 빠르게 진행돼야 되죠. 빠르게 소설이 흘러가듯이 쫙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시나리오가 탄탄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탄탄하다. 자, 사건 사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시나리오가 탄탄해지고요. 그것들이 엮여서 넘어가면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한 예 하나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면 거의 좀 과장해서 100% 탈락입니다. 100% 탈락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탄탄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험이 많아가지고 또 쓸 내용이 많아서 시나리오가 탄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미가 있고 호기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간혹 거기다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잘 적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선생님으로 하여금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호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생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 녀석 봐라. 요 녀석 요런 거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도록 글을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호기심이 거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문했을 때 답이 안 나오겠죠. 그죠? 질문했을 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되 자기가 잘 아는 부분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5번째 내용까지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6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 자신의 학생의 지식 수준이 그 속에 묻어나야 돼요. 지식 수준이 묻어나야 돼. 글을 썼는데 초등학생 같아요. 초등학생 같아.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수준이 적어도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정도의 수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굳이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식이 부족한데 3학년 흉내를 내면 질문 나와서 추가 질문에 답 못하면 끝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력에 맞는 수준이 거기 나오게끔 글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예시가 필요하고 또 적당한 용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용어. 지식 수준에 대한 용어들. 이런 것들이 수준 높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 수준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필요하고요. 자, 7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3배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3배를 쓰면 양이 많죠. 아까 시나리오가 탄탄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3배에 적힌 내용들이 그것이 내용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글자 수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 내용이 그 안에 고슬 안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시나리오가 탄탄해지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나열식으로 쓰면 안 돼요. 나열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삭제한다 하더라도 나열식으로 쓰면 안 되고 그것이 서로 논리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스펙타클해지는 거죠. 재밌게 변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런 내용들을 쓸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추상적인 설명이 있으면 안 돼요. 추상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좋았다. 좋았다? 뭐가 좋다는 거죠? 이런 거죠. 이렇게 그냥 좋았다. 내가 뭘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면 좋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걸 안 됩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 당연히 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쓰면 안 되고, 막연한 이런 표현, 이거 다 지, 양 해야 됩니다. 지향 하면 안 되고, 지양 해야 돼요. 지양.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자 수를 죽이되 내용을 줄이지 말고, 그 다음에 표현은 추상적이다 또는 이렇게 너무 그냥 막연한 표현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을 때 자기가 스스로 쓴 글을 읽으면서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비판적으로. 읽는 사람은 비판적으로 읽는데 자기 혼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쓴 글을 충분히 비판적으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글이 가치가 있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막연히 쓰면 안 되고, 이런 막연한 표현, 애매한 표현, 이런 것들, 할지 안 할지 알 수도 없는 이런 내용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예.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쓰면 추상적인 글들이 다 논리적인 글들로 바뀌어요. 논리적인 글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8번째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있냐면 자신의 꿈과 자기가 읽은 책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면 좋겠고요.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죠. 유기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필연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학교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꿈과 희망, 그 다음에 자기가 읽은 책, 이걸 가지고 꿈이 생기고 다시 책을 읽고 다시 꿈이 더 세지고 다시 책을 읽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봉사를 했더니 꿈이 생겼고 그 꿈 가지고 새로운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근데 봉사 쓰면은 봉사를 가지수 많이 이렇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가지수 많이 필요 없고요. 자기가 진정으로 느꼈던 것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질문 들어왔을 때 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9번째 내용까지 정리하고요. 10번째는 옛날에는 뭐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독서 기록을 적어봐라 그랬어요. 독서 기록을 적어봐라. 그 다음에 봉사한 기록을 적어봐라. 지원 동기를 써라.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란 얘기죠. 그 안에. 그래서 좀 재밌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줘라. 글 쓰는 것까지 지금 실력을 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은 내용이나 봉사한 내용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이나 연구한 내용이나 물론 이것이 공부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그죠? 공부한 것에 대해서 연구됐겠죠. 아니면 꼭 공부가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발명이나 뭐 이런 거랑 연결돼도 되죠.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과 연결돼도 돼요. 그래서 연구한 내용 같은 것들이 이 속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 틀림없이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써야 되니까 일단 쓰고 나서 설명할 방법을 찾으세요. 설명할 방법을 찾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이제 좋은 글을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적자면,
수학이나 과학적인 내용, 수학, 과학에 관한 내용이 좀 예를 들어서 영재학교, 그죠? 세종 과학예술영재학교 이런 학교 지원하는데 수학하고 과학 내용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없어도 학교에 가서 시험 볼 때 그 속에 다 이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내 실력을 보여주는 거는 여기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라도 터치가 돼야 된다. 가볍게 터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글은 읽기가 편해요. 읽기가 편하다. 읽는 사람이 고통받아요. 고통받아. 지금 아이들이 쓴 글들을 보면 고통스러워요. 다 읽어야 돼. 책임감이 있어. 원서를 냈으니까 읽어야 돼. 돈도 받잖아요. 그죠? 원서비 받잖아요. 이걸 읽어야 되는데 글을 읽기에 고통스럽게 만들면 안 돼요. 글을 잘 써서 읽기 좋게 해서 편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재미도.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써야 되고요. 진실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진실이 들어있어야 된다. 어려운 말, 어려운 한자 이런 거 써놓으면 학생들이 쓸 수 없는 글이죠. 그죠? 이런 거 질문해보면 금방 그 아이가 쓴 건지 누가 쓴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써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은 이렇게 아이가 쓴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A, B, C 있는데 A, C, B로 이렇게 해서 읽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A가, 이 A가 아니네. A를 약간 이렇게 쓰고 C는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B는 다시 소문자로 쓰자.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이 쓴 글은 아이 입장에서 써야 되는 거죠. 아이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쓸 게 없다고 한 내용 쓰면 뭐 떨어지고자 글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좋은 글은 읽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글이 글처럼 보여야 되고요. 수많은 퇴고를 거쳐야죠. 퇴고.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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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고. 그래서 여러 번 고쳤을 때 그 글이 좋은 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글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시간이 좀 많다면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지금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독서를 많이 하세요. 독서를 해야 자기의 수준이 높아져요. 수준이 높아져야지 다시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쓴 글을 좀 고칠 수가 있어. 고칠 능력이 안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퇴고를 하면 더 좋은데 이게 퇴고가 안 되는 능력이면 글을 안 읽어서 자기 글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 같으면 3학년들은 지금 시간이 없고요.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으면은 독서를 해서 자기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독서한 다음에는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 그리고 그것을, 그 책을 비판을 해야 돼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고요. 비판적 사고. 그래서 그 책에 잘못된 건 없는가? 네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는 없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바로잡은 게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한 다음에는 기록하고 비판적으로 독서를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이 자기 머릿속에 완전히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지만 이게 좋은 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면 좋겠는데,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좋은 책이에요. 그죠? 나쁜 책을 읽은 것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좋은 책을 읽었을 거예요. 이 좋은 책을 읽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하는 게 좋고요. 되새겨서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글 속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위인의 책을 읽었다면 그 위인의 그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경험을 내가 한 경험으로 바꾸어서 실제 그걸 경험하지 않더라도 읽어서 그것이 습득이 되는 거죠. 그죠?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차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쓴 글을 자 이렇게 이거 잠깐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첫째는 이렇게 되겠죠. 쓰고자 하는 글을 3배 정도를 써라.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제가 얘기했죠. 그죠? 자소서를 써주는 사람이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니다. 학생이 스스로 쓰는 거니까 본인이 스스로 고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니까 거짓을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 좀 잘 안 보이나? 네. 자신의 이야기니까 거짓을 쓰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써라.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쓸 때는 항상 자기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좋은 것만 본받지 말고 이 주장하는 내용은 틀려도 상관없어요. 학생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장이 있어야 돼.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지만 영재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읽으면서 호기심이 생기도록 해서 글 쓴 사람이 선생님이 이거 얘 참 좀 이놈 참 알아보고 싶다. 이놈 참 면접할 때 이런 거 내가 꼭 묻고 싶다.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있게. 자,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자기 수준이 좀 높아 보이도록 자기 수준이 높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고급진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앞에서 한 내용이긴 하지만 글을 좀 스펙터클하고 재밌게 쓰려면 시나리오가 탄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나리오가 탄탄하게 3배 내용을 적은 거에서 글자 수는 줄이되 내용을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그게 시나리오가 탄탄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사례를 설명해라. 예를 들어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을 적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라는 얘기예요.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꿈, 책,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써주면 좋다. 그랬죠, 그죠?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추가적인 얘기고요. 쓰고자 하는 내용을 3배 작성하고 본인 스스로 하는 거니까 절대로 남의 힘을 많이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거의 대신 써주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불합격됩니다. 불합격 바로 반드시 불합격돼요. 그 다음에 자기 얘기 쓰는 거니까 거짓말 쓰지 말고 주장하는 글이 있어야 되고 호기심이 생기도록 해라. 읽는 사람이 하면서 읽으면서 요놈 되게 궁금한데 이런 생각이 들게.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얘기죠. 그죠? 자신의 수준이 높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야 돼요. 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자랑, 이건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자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안 되지만
자기의 지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식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배를 써서 내용을 줄이지 않아야 스펙타클해진다. 시나리오가 탄탄해야지만 보는 사람이 재밌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적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꿈, 책, 봉사 이런 것들이 항목이 없어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시켜서 자기소개를 하고 그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게끔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썼던 글이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아이들 거는 보여주거나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 쓰면은 자기 내용을 쓴 것을 검색을 해서 검색기를 돌려서 다른 사람 거를 썼나 안 썼나 이렇게 보고 썼나 이렇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래 쓰는 애들 거를 여기다 보여줄 수는 없고요. 이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특목고에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간 아이들, 이제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 것까지 입학을 취소하거나 졸업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몇몇 아이들이 고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좀 시연해서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여기 제가 적어 놓은 내용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적힌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하죠?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아이들한테 처음에 어떻게 쓰는지 아이들이 되게 몰라요.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뭐 전혀 손을 못 대죠. 아이들은 그렇죠, 당연히. 아이들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아이들한테 처음에 쓰라고 할 때 이런 것의 기준으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한번 작성을 해봐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3배 작성하는 거 있죠. 이 3배 작성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게 써도 돼요. 아직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브레인스토밍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도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수준으로 썼다. 그 정도로 생각해서 나열식으로 막 적어도 돼요. 이것을 이제 다시 ABC가 ACB가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도움을 받는 거지, 내용을 선생님이 써가지고 받는 것은 그런 경우는 거의 100% 떨어집니다. 그렇게 남이 적어준 글은 돋보이는 게 있어요. 그 돋보이는 걸 그 아이한테 질문을 해버리면 전혀 그 아이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답을 못하면 가짜라는 게 판명이 나는 거고,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수준으로 글을 막 작성해서 그것을 예쁘게 조립하는 거고, 그 조립하는 거는 도와줄 수가 있죠. 그죠? 그 글이 가짜는 아니니까, ABC가 가짜는 아니니까 순서를 바꾸고 예쁘게 글을 조절하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도움을 받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답을 할 수가 있고, 아이 수준에 맞는 글이 되는 거지, 어른이 써준 글은 보면 알고 말 몇 마디 건네면 바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머님 아버님이 써도 안 되고요. 심지어 어떤 학원에서 써주는 학원들이 있는데, 써주는 학원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쓰다 보면은 이제 내용들이 다 똑같아져요. 별 것 없거든요. 별 것 없어서 내용이 비슷비슷해지고 퍼센트가 딱 맞아버리면, 검색기에서 돌려서 비율이 딱 나와버리면 열어놓고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작년에 써준 거, 재작년에 써준 거 이런 거 그냥 그대로 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2, 3일 써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다 하죠. 그죠? 절대로 2, 3일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미리 쓰도록 하고 그 쓰는 방법이 글을 처음에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열된 다음에 이것들이 조리 있게 만들어지게끔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입히고 그 다음에 수준 높은 내용이 되도록 조금 수정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정도 써야지만 읽을 만한 글이 나오고요. 2달 정도 쓴다는 것을 매일 2달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공부하느라고 글 쓸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고친다 생각하고 한 2달이면 8번 정도 고치는 거고요. 한 달이면 4번 정도 고치는 거예요. 한 달은 좀 짧아요. 그리고 실제 애들한테 써오라고 해보면 거의 못 써와서 일주일은 그냥 지나가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달 정도 준비를 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해야지만 완성된 글이 재밌는 그런 또 읽을 만한 그래서 뽑고 싶은 그런 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기소개서 쓰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기시거나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